자, 그럼 홀랩 수술 실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시경이 지금 방광 안에 들어온 상태고요. 먼저 전립선 비대증, 이 홀랩 수술을 하려고 내시경을 이제 방광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대증을 제거해야 되니까 전립선 부분만 빨리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방광 안에, 방광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연세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끔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려고 들어갔을 때 방광암이라든지 방광결석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좀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였었는데 신장에서 요관, 그다음 방광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요관구의 위치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지 레이저로 수술할 때 요관구의 위치가 어디니까 내가 저기가 손상이 안 되게 딱 전립선만 수술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걸 머릿속에서 일단 그려놔야 되고요. 일단은 방광 위쪽까지 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전립선 양측 옆이고요. 제가 이 모형 만든 이 양측 옆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전립선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이 내시경 기구로 아마 제 생각엔 이 순간에 레이저 파이버, 그 레이저가 나오는 파이버를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거고요. 처음은 지금 보시는 이 방광목 이쪽을 먼저 절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을 먼저 절제를 해 주어야지, 자, 이 한쪽만 보신다고 보면 이 덩어리가 나중에 다 이쪽을 박리를 하고 나서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다 6시부터 가운데부터 5시, 그다음에 7시 양쪽 이 아랫부분을 먼저 절제를 해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목, 이 뒤에 지금 어두운 부분이 방광입니다. 방광이고 바로 이 전립선이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레이저로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끊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방광목의 조직 부분을 끊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출혈도 레이저로 바로 잡아가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피가 정말 많이 나면 지금 보시는 시야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피로 인해서 시야가 좀 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6시 방향, 이 방광 입구부터 이 정구, 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정구, 방금 동그랗게 보였던 게 정구, 정액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입구까지 이렇게 6시 방향을 쭉 끊어주고요. 정구까지 끊는 게 아니라 이 정구 양쪽으로 이렇게 끊어서 이 파란색 비대 부분 덩어리를 이렇게 드러내듯이 밑쪽을 이렇게 레이저로 분리를 하면서 제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요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측옆이라고만 생각하고 반대쪽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일단 6시 방향을 이제 완전히 이 아래쪽을 완전히 끊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점 조직을 끊다 보면은 지금 방금 전처럼 조직이 이렇게 밀리듯이 이 아래쪽에 매끈한 막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매끈한 막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종이컵으로 표현한 피막 부분인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살살 이렇게 내시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밀듯이 분리를 시키면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이 뒤쪽에 이제 보입니다. 이쪽이 바로 뒤쪽에 막이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선명하게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시 방향을 요 막 전까지, 이 막을 뚫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막 전까지 레이저를 가해서 양쪽을 일단 이 6시 방향을 이렇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홀랩 수술할 때 레이저를 교과서보다는 조금 더 저출력으로 조금 더 약하게 쓰는 편인데 그렇게 써보니까 사실 지혈도 좀 잘 되고 조직도 잘 분리가 더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일 뒤쪽 여기 5시 방향입니다. 여기 지금 실제로 조직 비대 부분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를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끊는 거죠. 끊으면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위로,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환자의 전립선 좌측 옆이고요. 여기를 밑에 쪽을 이렇게 끊어주면은 뒤쪽에 막처럼,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살 분리가 됩니다. 지금 부분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직들은 좀 끊어줘야 될 부분은 끊어주고 있고요. 보시면 이 뒤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5시 방향에서 4시, 3시 이렇게 뒤쪽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만 설명을 하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5시 방향을 슬슬 하면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나가면 방광 입구까지 일단 이 아래쪽을 박리를 하듯이 이렇게 끊어주면서 방광 입구까지 이 비대 부분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내시경으로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살살 들어 올리면서 얘를 분리시키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시경을 돌려가면은 이 비대 부분 4시 방향, 3시 방향이 슬슬 이쪽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저를 하면은 이 조직이 끊어지면서 분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한 출혈, 이 혈관도 같이 지혈을 하면서 같이 박리, 분리와 동시에 지혈도 같이 하면서 이 비대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요 5시, 요 아래 방향을 지금 요렇게 제가 지금 요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좀 분리가 되면서 이쪽 지금 덩어리 전립선 비대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따가 보시겠지만 나중에 여기까지 다 분리하면 12시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이제 그쪽까지 가는 거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제가 수술을 받는 사람이면은 이 뒤쪽이 방광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이 앞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계속 분리를 하면서 이거는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지금 목표고요. 지금은 이쪽 환자의 왼쪽 전립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된 거를 수술하고 있고 이 옆쪽을 지금 분리를 해서 지금은 이 정도까지 아마 온 거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 밑에 쪽을 계속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광 입구까지도 계속 이렇게 끊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뒤쪽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면은 전립선의 6시 방향이랑 이 뒤쪽을 이제 끊어서 요만큼을 끊은 거고요. 이 12시 방향도 딱 끊어서 얘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많이 들려 있죠. 들려 있고 들려 있다고 표현한 거는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걸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 위쪽에는 여기가 지금 덩어리고 여기가 여기 전립선 비대 부위이고 이쪽이 지금 계속 3시 방향, 3시 방향을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진짜 이 홀랩 수술만큼 정말 완벽한 수술은 없다고 보고요. 정말 이 비대된 부위랑 이 피막, 캡슐 경계만 수술하는 의사가 잘 찾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하게 비대 부분을 잘 제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좀 분리되는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뭐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요 뒤쪽으로 피막의 뒤쪽을 계속 분리를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지금 제가 모형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있고 지금은 요 위쪽이 지금 붙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을 계속 분리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덩어리가 정말 이 비대 부분이 이렇게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끊어줘야 될 부분과 살살살 밀어서 또는 레이저를 가해서 분리를 시켜줄 부분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부분을 분리를 시키고 있고 이 어두운 부분은 방광 그러니까 이 뒤쪽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뒤로 다 들어온 거고요. 지금 이제 뭔가 덩어리처럼 하나가 보이시죠? 이제 12시 방향을 끊어줍니다. 12시 방향 양쪽에 2개가 있으니까 밑에는 다 끊었고 12시 방향을 끊어서 이제 완전히 2개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방향도 이렇게 방광 입구 부분을 끊어줘야지 나중에 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안 끊어주면 진짜 여기에 달려서 나중에 여기를 끊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 방향을 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방광 이 끝까지 들어가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보시면은 이 끝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르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환자의 왼쪽, 지금 저희가 보는 쪽은 오른쪽, 이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지금 비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 방광 입구 쪽을 계속 이렇게 넓혀가면서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분리를 시켜놓고 얘는 지금 밑에는 늘려서 이렇게 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12시를 쫙 가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붙어있던 얘가 쭉 들어가서 이 12시를 지금 여기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쫙 갈라서
쭉 가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밑에랑 요 5시 부분, 4시 부분, 3시까지 여기 쭉 이쪽 부분이랑 이제 12시 여기까지 분리를 하고요. 이제 이쪽만 분리를 하면은 얘는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피막 같은 게 혹시나 피막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쪽 경계를 잘 찾아서 보면은 얘가 조직이 이게 밀리듯이 분리가 되듯이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비대 부분은 저희가 이쪽에 지금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2시 방향 그리고 1시 방향으로 계속 제거를 해 나갈 겁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요. 여기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고 이 앞쪽에 여기가 지금 전리선 비대 부분입니다. 다시 이 뒤쪽 지금 이제는 한 이 정도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붙어 있던 게 이 정도. 그래서 이 안쪽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고 뭔가 동그란 덩어리처럼 이렇게 이제 비대 부분이 통으로 제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앞으로 덩어리는 밀려나가면서 이 뒤쪽을 끊어주게 됩니다. 혹시나 정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뒤쪽에 정말 이 피막이라고 보이는 매끈한 부분과 이 지금 제거하는 부분, 이 전리선 비대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라고 느껴지시면은 이제 뭔가 좀 눈에 보이시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정말 수술할 때 잘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못 찾으면은 이 조직 어디로 내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숲을 보면서 요거를 제거해야지 이러면 정말 쉽죠. 지금 이 전체를 그냥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보는 데는 정말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밖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딘지를 모르면은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은 이제 위쪽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위쪽만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달려 있게 되는데요. 이 밑에를 다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12시 방향으로 점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조직이 아마 밀려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이 옆에까지 다 분리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제일 뒤에서 이 12시 방향을 싹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넘기면서 덩어리는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 12시 방향을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다 분리가 돼서 이렇게 있으면 이 12시 방향만 제거를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떨어뜨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1시 방향부터 12시 이렇게 계속 이제 위쪽을 끊어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끊어야 될 부분은 제가 끊고 있고요. 정말 분리를 시켜야 될 부분은 레이저가 조직에 바로 가지 않고 약간 좀 멀리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아마 느껴지시면은 그 차이를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요 가운데 12시 부분에서 이 위쪽 여기를 완전히 지금 끊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를 끊어줘야지 이렇게 보이고 지금 어느 정도 분리가 되니까 무슨 이렇게 동그란 덩어리처럼 보이시죠? 동그란 덩어리처럼 보이시고요. 이 경료도적 전립선 절제 TURP라고 하는 수술과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 조직 사이에도 혈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피가 나나 하는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 제 생각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조직을 하나하나 이렇게 중간중간을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출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 TURP라는 수술을 할 때에는 중간에 지금 이런 홀레보로 하는 크기의 수술도 중간에 수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조직이 중간에 끊겨 있어서 혈관에서 출혈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공의 때는 정말 병동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께서 선생님 소변줄이 막혔어요. 그래서 혈전으로 막혀서 제가 올라가서 그 소변줄을 뚫어내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출혈도 거의 없고 정말 지혈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혈까지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저희는 당일 환자분께서 퇴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힐 거나 이런 걱정이 전혀 없이 그냥 소변줄을 차고는 가시지만은 그거야 하루 이틀 뒤에 빼시면 되고 바로 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혈적인 면에서도 정말 우수한 수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와, 이렇게 좋은 수술인 것을 제가 진짜 수술을 하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홀랩 수술은 정말 비대증에서 최고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끊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 파란색 덩어리로 보시면 다 분리가 된 상태고요. 12시만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점점점 이렇게 끊어주면은 방광 쪽으로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달린 부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마치 와이퍼 왔다 갔다 하듯이 위를 계속 이렇게 끊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끊고 끊어주고 비대 부분은 이 아래쪽에 여기 지금 동그랗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너 혈관? 나 레이저. 계속 조지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쏴주면 잡히거든요. 보세요. 끝.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이것도 지금 혈관이에요. 끊어진 것도. 저렇게 레이저를 쏴주면 저렇게 출혈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출혈을 계속 잡아주면서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수술이죠. 지금 덩어리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조금 덜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좀 또 확인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달랑달랑하고 뒤에는 막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 수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자꾸 이렇게 동그란 게 정구인데 잠깐 지나가고, 제 정구를 계속 확인하는 이유는 아, 여기 뒤로는 넘어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정구 뒤쪽에는 또 외요도 괄약근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하다 보면은 그 뒤쪽으로 넘어와서 레이저를 쏴버리면은 괄약근도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요실금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환자분들 중에 일시적인 요실금,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기침을 할 때 한 방울이 좀 나온다든지, 처음에 이제 자극 증상이 있다 보니까 급해서 화장실을 가다가 찔끔 나온다든지, 그렇게 수술 초기에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그거 이외에는 진짜 뭐 인터넷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변이 줄줄줄 새요, 마치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타나는 그런 요실금은 이 홀랩 수술하고 나서는 거의 뭐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자극 증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거의 2단계까지 오고 12시 방향도 거의 제거된 것 같고요. 점점점. 이 어두운 부분은 방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거의 이렇게 이 비대 부분이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지금 비대 부분이 이렇게 딱 있는 거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서 넘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이 뒤쪽은 다 끊었기 때문에. 자, 이제 약간 넘어가는 느낌 드시나요?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뒤로. 그래서 이 넘어가는 이 경계가 방광 입구. 여기만 딱 끊어주면은 이 비대 부분이 통째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끊는 부분. 여기 이제 마지막 경계를 이렇게 끊어주고 있고요. 이 끊어준 부분이 여기 이제 5시부터 이렇게 아래쪽을 끊어주면서 비대 부분을 완전히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방광 입구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분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딱 끊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저가 완전히 조직에 닿아서 이렇게 조직에 완전히 붙여서 여기를 확실하게 그냥 끊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줄 때랑 레이저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랑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방광 입구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고요. 마지막 한 방 하면 자, 이쪽이 다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런 출혈도 또 잡아주고요. 아무리 이제 수술을 할 때 지혈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가는 혈관들이 내시경에 또 왔다 갔다 보면 출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혈도 싹 잡아줘야지 이제 반대쪽, 이 반대쪽을 할 때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시 요거를 한번 들어보고. 자, 여기가 정구고요. 왼쪽 가운데 동그란 부분. 아직 지혈을 좀 더 하고 있네요, 제가. 자, 정구에서 이제 반대쪽은 비어 있고, 이제 여기 7시 방향을 또 끊어주고 있습니다. 정구는 남겨두고, 이쪽을 끊어주면은, 이제 얘는 또 이렇게 들려나가겠죠. 이렇게 들려나가게 지금 끊어주고 있고요. 출혈 잡아줘야죠, 또. 레이저 하면서 출혈 좀 잡아주고,
시야에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조직. 이 경계가 좀 보이시죠? 이 틈이 이 틈을 그냥 경계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끊어주고 이 비대 부분이 이런 조직을 끊어주면 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싹 벌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홀랩에 익숙해지면은 수술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의사 입장에서도 정말 기분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결찰술, 유로리프트 20분, 30분 만에 끝나요. 홀랩 수술도 정말 익숙해지면은 똑같은 시간으로 거의 끝납니다. 금방 끝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도 지혈을 좀 동시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레이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바로 안 됩니다. 멀리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은 지혈이 지금 동시에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혈이 되면서 이 비대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듯이 들리는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쭉 뭐가 떨어지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이 뒤쪽이 피막인 거죠. 막. 그 뒤쪽에서 이 막을 따라서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막이 여기고 비대 부분이 여기고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딱 아마 눈에 저는 이 정도 보셨으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듯이 비대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저는 충분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 안쪽부터 긁어내듯이 계속 수술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제가 색깔을 다르게 종이컵으로 대놨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피막도 계속 긁어내고 내가 어디까지 전립선을 절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홀랩은 뒤쪽으로 정말 피막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분리. 지금 덩어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여기가 막이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고요. 다시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쪽 뒤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증 부분이 여기고 비대 부분이 여기고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끈한 부분 혈관이랑 이렇게 같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안의 점막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매끈한 부분이 바로 피막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를 뚫지 않고 이 안쪽으로 분리를 잘 하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사실 끊어줘야지 뒤쪽까지 연결이 잘 되고 다시 이제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 지금 이제 요 밑에 쪽 7시 방향, 8시 방향 계속 하면서 방광 입구까지 이렇게 계속 밀고 이렇게 안쪽까지 쫙쫙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완전히 이렇게 하고 요 뒤쪽으로 이제 방광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실제로 내시경을 제가 이렇게 돌리는데 이 내시경 돌리는 것만으로도 실제 이게 그냥 피막과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듯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분리를 해버리면은 여기가 분리가 되면서 혈관이 출혈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여기를 분리하듯이 하면은 출혈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계속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지금 7시 방향으로 안쪽 깊숙이 해서 방광 쪽으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방광 끝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비대 부분은 이쪽 위에 달려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와서 여기 이제 동그랗게 무슨 알맹이처럼 보이죠. 이렇게 요거를 통째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요. 아까 좌측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깥쪽을 분리를 다 하면 결국은 또 위에만 이렇게 남거든요. 그 위에만 남으면은 12시 방향 끊어주고 결국 이렇게 넘어가게 해서 방광으로 넣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11시 방향이죠.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비대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끊어주면서 분리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싹 일어나는 느낌. 이게 사실 홀랩의 묘미거든요. 비대 부분이 그냥 갈라지듯이 무슨 귤껍질 딱 까듯이 그렇게. 그리고 혈관도 같이 이렇게 지혈을 해줍니다. 사실 수술을 할 때 보면은 지금은 아마 염증은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끔 전립선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염증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굴도 그렇고 어디 염증이 있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전립선 염증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분리를 할 때 하얀 고름 같은 것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염증 부분도, 염증 있는 분들은 그런 뭐 고름처럼 나오는 부분도 확인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빨갛다고 말씀드린 게 혈관이 워낙 확장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출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5분, 10분 더 수술이 길어질 수 있죠. 왜냐면 그 지혈을 일일이 하나씩 지혈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출혈이 거의 없는 건데 계속 출혈이 있는 거를 계속 잡아가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죠. 지금도 이렇게 출혈을 잡아주는 건데요. 중간중간에. 얘도 지금 출혈을 잡으면서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계속 분리를 시키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 옆에 보이는 출혈이 있으면은 그래, 출혈 잠깐 잡아주고 또 내가 하던 거 하고 또 출혈 잡아주고 하던 거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지 내가 시야를 안 가리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시로 제가 완전히 이렇게 내시경을 뒤집은 거예요. 뒤집고 위쪽을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든지. 그러면 자, 여기 12시 방향 여기를 계속 이제 끊어줘서 점점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고요. 12시 방향. 여기는 지금 이것만 보면 내가 어디야 이러실 건데 위쪽 조직을 아예 끊어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바깥쪽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중간중간에 보이실 거고 위쪽을 해서 끊어주면 이 비대 부분은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비대 부분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이 비대 부분을 위쪽을 끊어서 뒤로 넘어가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고 중간중간에 보이시겠지만 반대쪽 이 좌측옆이 빈 공간은 아마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만 지금 계속 12시부터 11시 방향이죠. 여기. 뭐 이걸로 보시면 여기서 여기를 계속 여기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분리를 하고 이제 요 비대 부분이 점점 뒤로 방광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네. 11시 방향 방광 입구 쪽까지 쭉 끊어주고 있고 12시 방향 끊어주고 있고요. 이제 거의 저 어두운 부분 방광까지 거의 왔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부분만 싹 끊어주면은 쟤는 저쪽으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뻥 뚫려 있는 거를 보시게 될 건데 자, 요 피막과 지금 요 덩어리가 지금 분리가 되고 있죠. 출혈 잡아주고 살살살 분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뭐 느껴지시겠지만 요 막 사이에 있는 혈관들도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게 보이고요. 뒤쪽에 어두운 부분이 방광이죠. 끊어주면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와서 이 뒤쪽만 달려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막과 분리를 할 때는 제가 레이저를 멀리서 좀 쏘는 편인데 지금 여기는 방광이 있고 이제 여기를 끊어서 딱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예 조직에 붙여가지고 레이저를 가해서 끊어주는 작업. 끊어주면 얘가 이제 정말 뚝 떨어지게 됩니다. 11시 방향 위쪽 이렇게 남은 부분 사실 수술하면서 비대 부분이 어디 있고 지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잠깐 뒤로 뺐다가 또 보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도 이렇게 출혈 잡아주고요. 이제 거의 지금 달려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이렇게 피막 부분만 남고 요거는 이제 작업을 잠깐 해주는 건데 미용실 가면은 저희가 머리 자르고 나서 트리머라고 하죠. 아니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해줘야 돼요. 조직을 정돈을 해줘야지 깔끔하게 뻥 뚫렸구나. 그리고 출혈도 좀 잡아주고 지금 보면 뒤에 공간이 뭐가 이렇게 넓어진 느낌 나실 거예요. 근데 피가 이제 좀 자잘자잘 나는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재밌는 게 전구만 동그랗게 이 파란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종이컵이 감싸고 요 전구만 동그랗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이렇게 조직들이 조금 남아있거나 이렇게 완전히 안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으면 레이저로 지혈도 해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뒤에가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 지금 공간이 이렇게 넓어진 게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이제 공간이 비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계속 움직여서 잘 보이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혈을 하고, 이 지혈을 안 해주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지혈을 안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떨어져 나간, 지금 자 전립선이 이렇게 피막이 있으면 이 떨어져 나간 비대 부분은 이 뒤에 있거든요, 방광에. 근데 요도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늘잖아요. 이 가는 부분으로 이제 이거를 모실레이터를 이용해서 빼야 되는데, 얘를 모실레이션 기계가 들어가서 잘게 세절화를 하려면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지혈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모실레이터가 들어갔을 때 방광이 안 보입니다. 피가 차서. 모실레이션을 하기 위한 뭐 수술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모실레이션을 하기 위한 뭐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정말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이제. 지금 6시 방향, 3시 방향, 12시 쫙 제가 한번 쭉 한 바퀴 돌리고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뚫려 있습니다. 정말 뻥 뚫어지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전구만 달랑 보이죠, 이제? 옆에 조직이 없고. 정말 여기 파란색이 없고 노란색만 딸랑 있고 여기 이제 파란 부분이 다 없어진 겁니다. 자, 이제 내시경 빼고 모실레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내시경 빼고 다시 교체. 약간 좀 시야가 다르죠? 이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렌즈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렇게 떠다니는 두 덩어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 보이시죠? 지금 하나 더. 이거를 아까 출혈을 안 잡아놓고 하면은 못 찾아요. 그다음에 모실레이터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전립선 뒤쪽에 이렇게 방광에 들어오고 모실레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딱 물어가지고 이렇게 쪼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로 긁듯이, 자, 얘를 쑥 빨아들여가지고 쫙 빨아들이면서 분쇄를 하면서 빨아들여요. 그래서 여기는 석션 기능도 같이 빨려들어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가끔 얘가 말썽을 부리면, 얘가 안 빨리면은, 얘가 이렇게 딱 안 붙으면은 정말 애를 먹는 거죠. 수술은 잘 분리를 해놓고 얘를 밖으로 빼지를 못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일도 정말 드물게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 날이 잘 안 여기 날이거든요. 이 날이 잘 안 들으면은 조직이 또 잘 분리가 안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살짝 물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자, 지금 방광이 이렇게 있어요. 방광이 있는데 얘가 딱 들어왔을 때 시야가 잘 안 보이면 얘만 딱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잘못 물어서 방광을 딱 집었다. 방광에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보시면은 이렇게 딱 물어버리면은 아예 시야가 안 보여요.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하게 하는 저만의, 그리고 물론 몇몇 선생님들께서 하는데, 이거를 할 때 항상 지금 이 아이패드가 방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 위에 초음파를 딱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대고 있으면 이렇게 물려있는 모양이 보여요. 이렇게 물려있는 모양이 방광의 딱 가운데보다 조금 안쪽에 위치하게 해서 한 가운데에서 얘를 이렇게 모실레이션을 해야지, 이거를 방광에 붙인다든지 옆으로 이렇게 방광 가까이서 잘못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석션 기능이,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광벽을 확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죠. 물론 방광에 약간의 손상이 있더라도 소변줄을 조금 며칠 더 길게 하면 방광은 회복되긴 하는데, 사실 초음파를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으면은 초음파 영상에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물고 있는, 자, 지금 물자, 이렇게 물려있는 모양이 정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모니터와 초음파를 동시에 보면서, 그리고 저도 사실 부탁을 합니다. 옆에 같이 도와주는 분들께 혹시라도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집중을 하는 거죠. 초음파를 사용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방광에 물을 꽉 채워서. 그러니까 방광이 빵빵하면은 공간이 이렇게 넓어진 건데, 방광에 물이 안 차 있으면 방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방광을 같이 손상을 주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손을 대고 있어요 하면은 손을 이렇게 대보면 다른 선생님께서 그럼 방광에 방광에 물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했었는데, 사실 뭐 요즘에는 초음파를 아예 이중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얘의 위치가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쑥 제거를 합니다.
석션 기능이 약하면 이 빨아들이는 기능이 약해서 정말 애를 먹죠. 지금도 제가 볼 때 쫙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당겨서. 그러니까 항상 딱 물리면 거기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가운데로 가져와야지 방광에 손상을 안 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시간이 안 나오는데 지금 뭐 대략 한 30분, 35분 됐을까요? 그 정도 안 됐으려나?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일 거예요. 사실 뭐 얘만 제거를 하면 수술은 끝나거든요. 얘를 제거하고 소변줄을 이제 도뇨관을 유치 카테터를 하시고 수술을 끝내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이건 지금 40 몇 그램, 한 44g 정도 됐었나? 40g대 환자분이신데 이게 100g, 120g이라면은 모실레이션, 지금 이 작업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한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초음파에서 보면은 덩어리가 이만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끝내는 시간이 저는 항상 선생님의, 저는 환자분을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의 전립선 크기와 크기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다 끝냈습니다. 다 모실레이션 했고 다시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구가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거는 마지막으로 아까 모실레이션을 하면서 방광의 손상이 없었는지, 그리고 남은 조직들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요관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장에서 소변 내려오는 구멍, 요관구가 손상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저기 손상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소변이 내려오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저기 그 요관구 손상하고 방광 천장 부분, 방광 위쪽 부분은 제가 손으로 눌러서 내시경 보고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자, 마무리 아까 트리밍 한 번 더 합니다. 살살살 정돈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혈 혹시나 출혈 없는지 이렇게 끝내고, 요 밑에 이것도 동그랗게 보니 전구만 달랑 남았죠? 뻥 뚫린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수술이 끝납니다. 그리고 소변줄을 거치를 하고 환자분 수술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홀랩은 계속 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수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정말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정말 비대증을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홀랩 수술이 맞는 거고요. 역행성 사정, 사실 홀랩을 하면은 역행성 사정이라는 증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거의 80%, 90%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보실까요? 여기가 정액이 나오는 구멍이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보여요, 내시경에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파란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액이 이렇게 나와서 괄약근은 닫혀 있잖아요. 여기가 막 수축을 하는데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공간이니까 나오다가 뒤로 갑니다. 뒤에는 압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역행성 사정이 생기는 건데, 정액이 내 몸에서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생성되는 게 아니라 생성은 되고 여기까지는 나오지만 여기에서 앞으로 분출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혹시나 홀랩을 하거나 이런 거 염두를 해 두고서라도 전립선 결제수 유로리프트나 워터젯 로봇 수술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도 완벽하게 전립선 비대 부분을 다 제거를 하는 것은 저는 홀랩이라고 과감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감히 홀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홀랩 수술은 이렇게 하는구나, 출혈도 별로 없구나,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하는구나, 나 홀랩 수술을 볼 줄 알아,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홀랩 수술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셔도 저는 이번 영상은 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지금 오늘 영상 말고도 조금 더 환자분께 유익할 수 있고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할 거고요. 이번 영상 홀랩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